다시 한번 말해봐라. 내 놈에게 간덩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의 분노는 폭발할 듯했다. 맹렬히 고개를 돌려 포효하자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소년이었다. 이뭉의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던 경로는 조금도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비록 자신의 무운이 손상되긴 했지만 아직은 현재의 실력이 남아있고 성희군 부통령이라는 직위 또한 건재했거늘 이 빌어먹을 인간들은 모두 그를 뿌리 뽑아 죽이려 들고 한 발 더 차서 짓밟지 못해 안달난 짐승들 같았다. 하하, 내가 정말 그렇게 만만한 존재였단 말인가. 이제는 어린 소년까지도 감히 나에게 이따위 말을 하다니. 설마 내가 정말 목인 그 자처럼 쓸모없는 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모기는 일품 연원사였다. 예전에는 내가 그를 찾아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추는 척이라도 했지만 방금 전 그의 태도는 마치 길 잃은 들개를 쫓아내려는 듯한 오만함 그 자체였다. 나는 엄연히 성희군 부통령인데 그리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생각에 이르자 이뭉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침울함이 사라지고 대신 한 줄기 광기 어린 오만함이 피어올랐다. 하, 예전에는 내가 남월성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충성했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지나칠 정도로 예의를 갖추었었지. 하지만 오늘은 아직 실력이 남아있을 때 한 번쯤 오만해져 볼 때인 것 같군. 내 처자식의 남은 반생을 위해 이제 슬슬 계산할 때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며 이뭉은 발을 구르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 지금 그 기세는 나쁘지 않네요. 아직 성희군 부통령다운 유용이 조금 남아있군요. 무심한 듯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이게 대체 어느 집안의 꼬맹이냐. 이뭉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싸늘한 눈빛은 들판의 늑대처럼 여편을 노려보았다. 만약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진작에 주먹을 날렸을 테지만 겨우 10대 중반의 어린 꼬마에게는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엄숙하게 말했다. 꼬맹이, 밥은 함부로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내가 아직 어려서 분별력이 없으니 이번에는 따지지 않겠다. 어서 가거라.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고. 아, 꽤나 도덕적이시네요. 여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투로 말했다. 당신의 무오는 검인가요? 이뭉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 소년이 어딘가 기이하다고 느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검 무온을 지녔다는 사실은 남월성 전체가 다 아는 일이다. 쯧쯧, 여편은 무심하게 말했다. 검 무온은 무온 중에서도 으뜸이지. 만약 최고 경지까지 수련했다면 같은 등급의 사람들 중 무적이라 칭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수를 찾기 힘들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호유수의 혼파에 의해 제압당하여 검의 의지가 손상되고 검의 형태마저 사라졌으니 반달도 안 되어 완전히 파괴될 것이 분명하네. 참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로군. 이뭉의 우람한 몸체가 크게 요동쳤다. 그의 눈에는 경악의 빛이 스쳤고 그는 놀라서 외쳤다. 내가 어떻게 내가 호유수에게 다쳤다는 것을 아는가. 여편의 눈에는 비로소 웃음기가 어렸다. 제가 어떻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검무온이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고 여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로 폐인이 될 겁니다. 뭐라고? 치료될 수 있다고? 이뭉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편의 앞으로 달려가 그의 어깨를 움켜쥐고는 경악하며 물었다. 정말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비록 무온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왔지만 여편의 말에서 아직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듣자 이뭉의 마음은 즉시 평정을 잃고 말았다. 그의 온몸은 흥분으로 끊임없이 떨렸다. 여편은 자신의 어깨를 움켜쥔 두 손을 힐끗 보았다. 이뭉은 황급히 손을 내렸다. 어린 형제여,
어떻게 내가 치료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오. 어서 말해 주시오. 정말이요. 제발, 나에게 알려주시오. 당연히 사실이지요. 제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편은 차갑게 말했다. 제가 왜 당신에게 알려줘야 하죠? 당신. 그럼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오? 이뭉은 이제 충격에서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여편을 응시했다. 겨우 10대 초반의 이 소년이 일품 연혼사조차 치료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혼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분명 농담으로 치부할 일이었다. 이뭉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여편의 침착한 눈빛을 보니 갑자기 그를 믿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평정을 되찾고 진지하게 말했다. 어린 형제여,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목적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의 무혼을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여편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목소리를 낮춰 전음으로 말했다. 제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저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그건 안 돼.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이뭉의 동공이 갑자기 수축되고 안색이 크게 변하며 격분하여 말했다. 이 꼬맹이 녀석, 나를 가지고 놀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는가? 그의 몸에서 무용의 기세가 퍼져나가 여편을 억눌렀다. 이것은 지구사, 지무사, 내 기세 압박이었다. 여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차갑게 말했다. 어떤 대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달 후에 당신은 폐인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뭉의 전신이 크게 흔들렸다. 방금 전의 기세와 날카로움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마치 여편에게 묻는 듯하면서도 자신에게 묻는 듯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당신을 믿어야 하오? 아니, 당신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여편은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기억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는 것 외에 당신에게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목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월성 혼사탑의 탑주조차도 당신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를 믿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신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편은 무심하게 말했다. 단지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천부적인 재능이 나쁘지 않아 당신이 폐물이 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하느냐 마느냐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원합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까? 이뭉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엄연히 성리군 부통령이자 일중지구사인 자신이 겨우 10대 소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그의 인식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의 존엄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터였다. 이곳의 소라는 접수대 앞에서 기다리던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록 그들은 여편과 이뭉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웅성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 속에서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 이뭉은 비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그에게 존엄이니 지윈이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와 짓밟고 싶어 안달이었다. 정말 상대방의 말대로 그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단 말인가. 나, 동의하오. 이뭉은 이를 악물었다. 마치 온몸의 기력을 다 짜내서야 겨우 이 몇 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여편을 매서운 늑대 같은 눈빛으로 응시하며 굳건히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나의 무혼을 치료해 줄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나 이뭉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든다면 나 이뭉 또한 그리 만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마치자 이뭉의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오랫동안 억눌려 답답했던 그의 심장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던 하늘에서 맑게 갠 하늘로 변하는 듯했다. 이 변화는 그의 마음을 깊이 경악시켰다. 여편의 눈에도 드디어 웃음기가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쁘지 않군. 이로써 됐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오늘 당신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편은 종이와 붓을 꺼내 빠르게 몇 가지를 적어 내려갔다. 이것들은 몇 가지 약초의 이름입니다. 연약사 협회에 가서 각 10개씩 구매한 다음 곱게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한 부분씩 심혈, 위치에 바르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심혈에 있는 검 무온이 부서지는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연장에 불과합니다. 아래에 적힌 몇 가지 재료들은 당신의 무온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닷새 안에 모두 찾아내십시오. 그런 다음 즉시 성현학원에 와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참, 제 이름은 여편입니다. 내 무온이 심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오? 이뭉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랐다. 이 사실은 예전에 자신을 치료했던 목인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편은 그를 차갑게 한번 바라보며 처방전을 내던지듯 건네주며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그 정도도 보지 못한다면 제가 무슨 수로 당신의 무온을 치료하겠습니까? 이뭉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 위에는 과연 적지 않은 약초 이름들이 쓰여 있었고 약초 아래에는 몇 가지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재료들은 다소 희귀했지만 그의 신분과 지위로 볼 때 닷새 안에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터였다. 연혼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귀한 재료들을 보자 이뭉의 마음은 다시금 흥분으로 들떴다. 혹시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아올랐다. 마음속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이뭉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인님, 당신은 나의 무온을 치료할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 확신하시오? 그는 주인님이라는 두 글자를 힘겹게 내뱉었다. 마음속에는 한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분노, 그리고 치욕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자신의 미래와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부끄러움과 분노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여편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냥 저를 현소라고 부르면 됩니다. 당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한 대로만 한다면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100%라고? 이뭉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다. 여편은 차갑게 말했다. 100% 확신이 없다면 저도 입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제 말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를 따를 때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현소. 이뭉은 조심스럽게 처방전을 접고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자신의 저장 반지에 넣었다.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진사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록 그녀는 여편과 이뭉이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여편이 이뭉의 무온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뭉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으며 결국 이뭉이 동의한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마 여편이 정말로 이뭉의 무온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이 사실을 깨달은 진사사는 멍하니 얼어붙었다. 이뭉은 성유군 부통령이었다. 그의 무온이 손상된 후 이 며칠 동안 혼사탑을 찾은 횟수도 적지 않았다. 진사사는 당연히 그의 상처 때문에 혼사탑이 심지어 대사들의 교류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과는 무온이 손상되어 치료 불능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편이 이몽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니, 이것은 그가 혼사탑의 모든 대사들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말이 아닌가. 누가 내 방 앞에서 시끄럽게 구는 것이냐. 진사사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멀지 않은 방에서 불만 가득한 싸늘한 콧방귀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목인이 경멸 어린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아, 대체 누가 이렇게 분별 없이 여기서 시끄럽게 떠드는지 했더니 우리 혼사탑을 시장통으로 아는 건가. 알고 보니 임 부통령이었군. 보아하니 내가 방금 전에 가라고 했을 때 내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다는 거로군. 이뭉은 표정 변화 없이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갈 것이다. 모기는 눈썹을 찌푸렸고 그의 얼굴에는 즉시 조롱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임 부통령, 나는 당신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는데 이제 보니 그저 그 정도에 불과하군. 어린 꼬맹이의 말조차 믿다니. 만약 저 녀석이 당신의 무혼을 치료할 수 있다면 나 모긴이 저 녀석을 스승으로 모실 것이다. 아무렇게나 쓰레기 몇 개를 끄적여 놓고는 감히 처방전이라고 부르다니. 이런 세상을 기만하는 사기꾼들은 나 모긴이 수없이 보아왔다. 방금 전 방 안에서 모기는 두 사람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고 그의 마음속은 차가운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이뭉의 문제는 예전에 그들 혼사탑의 교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 탑주조차도 아무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눈앞에 이 어린 꼬마가 대체 뭘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여편의 안색이 가라앉았다. 자신이 직접 적은 처방전은 정말로 귀하디귀한 보물이었다. 전생에서는 8개 혼왕, 9개 혼제들조차 서로 다투어 차지하려 했던 것을 겨우 일품 연혼사 따위가 쓰레기라고 부르다니. 그는 즉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이름이 모긴인가? 모긴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어린 꼬맹이가 감히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성안의 권세 높은 자들조차 자신을 보면 공손히 대사라고 불렀거늘. 여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모긴이라고 했지? 유감스럽게도 알려주지만 너처럼 5, 60년이나 걸려서 겨우 일품 연혼사까지 기어 올라온 폐물 같은 자는 내 제자로 삼고 싶어도 내가 받지 않는다. 뭐라고? 모긴의 전신이 요동쳤다. 마치 여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듯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분노가 떠올랐다. 내가 말했잖아. 여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혼사탑 대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 같은 폐물은 내 제자가 되고 싶어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제 똑똑히 들었나? 보아하니 너는 폐물일 뿐만 아니라 눈도 멀고 귀도 먹었군. 온 장내가 정적으로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진사사 또한 입을 떡 벌리고 눈을 크게 떴다. 너. 모기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숨이 막혀왔다. 그는 여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분노로 인해 얼굴 근육이 뒤틀리고 일그러져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정말이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어. 일품 혼사인 자신이 이토록 모욕당한 적이 있었던가. 일품 혼사가 된 이래로 그는 모든 이들의 경외와 존경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왔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마주하든 사람들은 그에게 깍듯이 대인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이 오늘 한 어린 소년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의 오랜 세월 쌓아온 자존심과 위엄이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애송이,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는가. 감히 내게 이따위로 짓거려. 여편은 세상의 온갖 유형의 사람들을 겪어본 자였다. 그런 비굴한 위협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비웃듯 말했다. 고작 늙은 망나니, 로실부, 일뿐이잖소. 내 놈이. 컥. 모긴, 은 얼굴이 새빨개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너무나도 격분하여 피를 한 움큼 토해낼 뻔했다. 전신이 끊임없이 부들부들 떨렸다. 혼사탑, 혼사탑에서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다. 그의 명성과 권위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한 굴욕감에 몸서리쳤다. 애송이,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감히 일품 혼사인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천하의 그 누구도 널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넌 죽었어. 죽었다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갈라졌다. 하, 늙은 망나니 주제에 성내는 꼴이 꽤 볼만하군. 일품 혼사라고. 고작 그깟 혼력으로 이제 겨우 일품에 도달했을 뿐이면서 무엇을 잘났다고 으스대는가. 옆편의 조롱은 칼날처럼 모긴의 심장을 꿰뚫었다. 크악. 모긴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평생 이토록 무례한 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모긴의 세계관을 뒤흔들고 있었다. 모긴 대사님,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현소협, 그만 말씀하세요. 진사사가 서둘러 나서서 중재하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교차했다. 꺼져라. 모기는 손을 휘둘러 진사사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그의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불이라도 뿜어낼 듯했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댔다. 배은 망덕한 계집 같으니라고. 헛소리 한 번만 더 짓거렸다가는 너를 죽여버릴 테다. 그는 이미 극도로 분노한 상태였고 심지어 여편을 안내했던 진사사에게까지 그 분노를 전이시켰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말리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격분을 더욱 부추겼다. 애송이, 오늘은 절대로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모조리 오마분시 해 죽여버릴 테다. 모기는 크게 소리치며 맹호가 사냥감을 덮치듯 여편에게 달려들었다. 일개삼중, 무사의 모든 수위를 완전히 발휘하며 사납게 여편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맹렬했다. 옆에 서 있던 리뭉이 어찌 모긴이 여편을 해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있었겠는가. 그는 한 손으로 공중으로 솟구쳐 달려드는 모긴을 붙잡아 한쪽으로 내던지며 침착하게 말했다. 모긴 대사님, 너무 과한 분노이십니다. 모긴의 얼굴은 잔뜩 붉어져 있었고 포효하듯 외쳤다. 감히 내 놈이 나를 막아서. 여편의 눈에서는 차가운 빛이 흘러나왔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자에게 작은 교훈이라도 주어라. 이뭉의 얼굴에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혼사탑에서 일품 혼사와 싸우는 것은 그가 아무리 성위군, 부통령이라 할지라도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신분과 상대의 신분, 그리고 이곳이 혼사탑이라는 사실까지. 여편의 시선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이뭉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였다. 만약 이뭉이 감히 손댈 용기조차 없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중에 이뭉이 아무리 애원한다 한들 그는 더 이상 돕지 않을 터였다. 여편이 원하는 것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전사이지 늘 주저하며 움츠러드는 나약한 자가 아니었다. 그런 자는 자신을 따를 자격이 없었다. 여편의 단호하고 차가운 시선을 본 이뭉의 심장은 저절로 서늘해졌다. 그 시선은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의 결단력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이뭉, 저리 비켜라. 계속 막아선다면 너도 죽을 것이다. 늙은 망나니 모기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이뭉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이 늙은이,
내게 체면을 차려주려 했더니 주제넘게 굴다니. 현소엽을 거슬러 스스로 죽을 길을 택했구나. 짝, 짝, 짝. 이뭉은 손을 뻗어 순식간에 목인의 뺨을 서너 차례 사정없이 후려쳤다. 불꽃이 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만두처럼 부어올라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이뭉은 목인을 한쪽으로 내던졌다. 목인의 눈은 원한과 도끼로 가득 차 이뭉을 노려보았다. 이뭉이 감히 자신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은 흔들렸다. 뺨을 때린 후 이뭉은 차갑게 말했다. 목인, 너는 혼사, 왜 신분으로 왕국의 법률을 무시하고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해치려 들었다. 성의군 부통령인 나 이뭉은 당연히 너의 사악한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이번 일은 작은 징벌로 여기고 후에는 이를 교훈 삼아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혼사라 할지라도 법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인을 때린 후 이뭉은 정의로운 척하며 그를 한바탕 꾸짖었다. 성의군 부통령이라는 그의 신분에 비추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였다. 게다가 실제로 목인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으니 그가 성주부에 고소한다 한들 이뭉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다. 몇 대 때리고 나자 이뭉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한 유능한 부하처럼 그는 여편을 향해 칭찬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쁘지 않군. 여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닌 듯하군. 이제 가자. 여편의 칭찬을 듣자 이뭉은 마치 인생의 열매를 먹은 듯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졌다. 동시에 이토록 간단한 칭찬에 자신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주군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삼 깨달았다. 이 망할 자식. 넌 죽었어. 기억해라. 내 놈은 끝났어. 내가 어디를 가든 넌 죽은 목숨이야. 내 혼사탑을 건드렸으니 아무도 널 구할 수 없어. 내 온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 땅바닥에 쓰러진 모기는 목을 길게 빼고 신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제대로 된 말조차 잊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에는 도끼 어린 증오가 가득 차 여편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았고 마치 여편의 모습을 심장에 새기려는 듯했다. 뇌해, 속홀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고작 폐물, 주제에 내가 감히 혼사탑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편은 몸을 돌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갑자기 낮게 일갈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외치자 뇌 속에서 거대한 영혼의 힘이 폭발하듯 솟아나 목인의 홀력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목인은 여편이 이런 수를 쓸 줄은 예상치 못했다. 전혀 반응할 틈도 없이 그의 뇌에는 여편의 홀력에 직접적인 강타를 맞았다. 푸읍. 홀력이 손상되자 목인은 한 모금의 피를 토해내며 경악에 질려 외쳤다. 내 놈이 홀력 충격이라니. 말도 안 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목인의 얼굴은 갑자기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쭈그러들었으며 즉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내 홀력이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거야. 안 돼. 나는 일품 혼사인데. 말도 안 돼. 나는 일품 혼사라고.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원한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다. 몸속의 전기가 마치 무언가에 의해 완전히 빨려나간 듯했다. 모든 이들은 경악에 질려 멍하니 바라보았다. 목인의 홀력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급속도로 떨어져 원래의 일품 혼사 수준에서 평범한 혼사 학도 수준으로
심지어는 나중에는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수준으로까지 급락했다. 강력한 혼력을 잃고 일품 혼사의 신분을 잃자 모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듯했다. 이것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더욱이 모기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혼력이 일단 이렇게까지 약해지면 다시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일품 혼사 모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다. 모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여편과 이뭉은 이미 대전을 떠난 뒤였다. 혼사탑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 혼란에 휩싸였다. 람월성에서 가장 고귀한 지위를 가진 곳 중 하나인 혼사탑에서 감히 혼사를 건드린 자는 전례가 없었다. 이 사건은 혼사탑에 지진이 일어난 듯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방자하구나. 이뭉 그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고작 폐물이 될 처지인 자가 감히 우리 혼사탑의 혼사에게 이토록 잔혹하게 손을 대다니 정말이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맞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즉시 성주부에 보고하여 범인을 엄히 처벌하고 이뭉을 잡아와 우리 혼사탑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뭉과 함께 온 그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우리 혼사탑의 혼사를 모욕하다니 그 죄악의 하늘에 닿으니 함께 잡아와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 돌아온 일단의 혼사들이 혼사탑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는 격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상석에 앉은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만약 이 일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외부인들이 우리 혼사탑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번에 이뭉 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어떤 혼사는 이를 갈며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증오했다. 혼사는 이 대륙에서 가장 고귀한 직업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구역에서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혼사탑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아, 회장님. 저는 이 일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우리도 이미 들었듯이 그때는 분명히 모긴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먼저 잘못한 것이지요. 물론 이뭉이 감히 우리 혼사탑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천류. 그대의 말이 무슨 뜻인가? 설마 상대방이 모긴을 때린 것이 정당하다는 뜻인가? 그 소년이 무엇이라고 모긴에게 죽임을 당했다 한들 그것이 오히려 그의 복일 것이다. 감히 맞설 리가 있는가? 진범. 그대의 말은 왕국의 법률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혼사들은 비록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건달이나 무례한은 아니다. 진범은 탁자를 치며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누구를 건달이나 무례한이라고 하는 건가? 이 늙은이, 감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진범, 나는 그대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황급히 인정하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네, 나에게도 손을 쓰겠다는 건가? 철유는 냉소하며 말했다. 그만들 하라. 이때 시종일관 아무 말 없이 있던 회장 장훈이 갑자기 크게 호통쳤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모든 이들을 훑었다. 우리 혼사탑이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군. 자네들 꼴을 보게나. 대체 무슨 채통이 서는가? 길거리 아낙네들이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회장이 화를 내자 회의실 전체가 즉시 침묵에 잠겼다. 장훈은 차갑게 말했다. 이 일은 나도 알고 있다. 모긴이 갑자기 손을 쓴 것은 그가 먼저 잘못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혼사탑의 혼사들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의 뜻은 무엇이옵니까? 이뭉의 무혼,
이제 반달 후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는 현재 미친 개와 같아서 누구든 마주치면 물어뜯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아직 성위군 부통령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선 그가 며칠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어라. 그가 부통령의 지위를 잃은 후에 다시 그를 상대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럼 이문과 함께 온 그 소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년의 일은 잠시 미뤄두어라. 이문을 처리한 후에 내가 결정할 것이다. 회장님, 비록 일부 혼사들은 마음속으로 매우 불쾌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혼사탑에서는 회장 장훈이 곧 절대적인 권위였기 때문이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모기는 분노가 심장에까지 미쳐 현식이 흐트러졌고 홀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그의 실력은 혼사 학도만도 못하다. 게다가 나이가 많아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겠다고 청원했고 나는 이를 승인했다. 여기에 있는 제군들, 예전에 그와 어떤 은원이 있었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장훈은 싸늘하게 말했다. 뭐라고? 목인의 홀력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모두가 경악하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듯했다. 무자, 가수련 중 주화입마에 빠지면 쉽게 수위가 망가질 수 있지만 혼사들은 달랐다. 그들의 홀력은 일반 무사들보다 훨씬 강력하여 설령 부상을 입는다 해도 홀력이 이토록 급격히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품 혼사의 높은 지위에 있던 목인이 한순간에 폐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모두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고양이 눈물 같은 감정이 피어올랐다. 논의가 끝난 후 모두가 자리를 떠났고 회장 장훈만이 홀로 남았다. 목인의 부상은 어떤 홀력의 충격 때문이라니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게다가 진사사의 말에 따르면 여편이라는 그자가 이뭉의 무운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데 과연 그가 허풍을 떠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보고 싶구나. 장훈의 눈빛이 번뜩이며 성광처럼 빛났다.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남월성에 이런 인물이 나타나다니 정말 흥미롭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저 결과를 기다려 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넓은 거리에서 여편이 이문과 함께 걷고 있었다. 현소협, 오늘 우리가 혼사탑에서 목인을 때렸으니 제 생각에 혼사탑은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소협께서는 성현학원의 제자이시니 학원 안에만 계신다면 혼사탑도 당분간은 손댈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만약 움직이려 한다면 반드시 저를 먼저 찾아올 테니 제가 모든 일을 제 쪽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이뭉은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여편에게 약속한 후에는 전혀 애매모호함 없이 완전히 여편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모든 일을 그를 위해 걱정하고 있었다. 여편은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럼 자네가 혼사탑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뭉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소엽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목인이 일품 혼사라고는 하나 이뭉인 저는 아직 성위군 부통령입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도 그가 먼저 손을 썼으니 혼사탑이 성주부를 찾아온다 해도 이뭉인 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만약 내 영혼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나의 부통령 직책은 틀림없이 박탈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정말이지 뭐라고 말하기 힘들겠지. 물론 앞으로 닷새 동안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는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걸고 배수의 진을 쳤으니 오로지 여편을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음을 택할 각오였다. 이뭉의 마음속 불안감을 느낀 여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안심해라. 내가 나를 따르기로 한 이상 내가 너를 공경에 빠뜨릴 리가 없지. 잠시 후면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게 될 거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지. 어느새 여편과 이뭉은 연금술사협회에 도착했다. 당신이군요. 연금술사협회 대강당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여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흥분과 격앙된 기색이 역력한 듣기 좋은 목소리가 여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하하, 아가씨, 우리가 다시 만났군. 노월이 왜 그렇게 격앙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여편은 여전히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빨리 현소엽에게 앉을 의자를 가져와. 여편, 현소엽,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무슨 일로 오셨든 상관없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노월은 서둘러 두어 마디를 분부한 후 곧바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주 관리사님, 현소엽이 오셨어요. 현소엽이 오셨다고요. 여편이 영문을 모르고 있는 와중에 위층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더니 관리사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위층에서 맹렬하게 달려 내려왔다. 그는 용맹하고 호기로운 걸음걸이로 마치 신을 만나면 신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일 듯한 압도적인 기세로 주위를 압도하며 사람들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이분은 연금술사협회의 주화용 관리사님이 아니신가? 어째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한 거지? 설마 현소엽도 그와 원한 관계라도 있다는 건가? 성희군 부통령인 이뭉은 모르는 이가 없었기에 주화용이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여편의 앞에 나서 가로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쓰디쓴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방금 전 영혼술사탑의 심기를 거스른 마당에 만약 지금 또 연금술사협회까지 적으로 돌린다면 이 남월성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울 터였다. 과연 여편의 말이 그의 추측을 증명해 보였다. 여편은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각하, 지난번 일은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된 일입니까? 설마 또 그 꼬마 녀석을 두둔하려는 것입니까? 주화용은 즉시 황급히 말했다. 하하, 현소엽께서 오해하신 겁니다. 그저 오해일 뿐입니다. 그 꼬마 녀석이 뭐길래 제가 그를 두둔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현소엽, 당신을 특별히 뵙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를 만나서 뭘 하려고? 난 한가하지 않아. 여편은 손을 저었다. 저 녀석을 두둔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는 태도였다. 옆에 서 있던 이뭉은 식은땀을 흘렸다. 주화용은 그도 아는 인물이었다. 이자는 바로 연금술사협회의 총관리사로 이 남월성에서 연금술사협회는 영혼술사탑과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조직이었다. 그 안에 연금술사들은 모두 눈이 하늘 꼭대기에 달려있어 연금술사협회의 총관리사라면 그들 성희군 통령조차도 몇 번이나 예를 갖춰야 하는 존재였다. 여편이 그에게 그렇게 막대하는 것은 원한이 없던 사이도 원한이 생기게 할 지경이었다. 그가 몇 마디 하려던 참에 주화용이 하하 웃으며 말했다. 현소엽께서는 100가지 일로 바쁘시어 한가할 틈이 없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소엽께서 연금술사협회에 오신 일에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화용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여편도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즉시 이뭉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꺼내라. 하하, 주 관리사님, 이것은 처방전입니다. 저희는 약재를 사러 왔습니다. 이뭉은 서둘러 처방전을 꺼내 내밀었다. 주화용은 그를 한번 보고 말했다. 아, 임 부통령이셨군요. 하하, 처방전을 받아든 주화용은 그것을 훑어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현소엽, 이 처방전의 약재들은 모두 일반적인 약재들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 연금술사협회에서
즉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재료들 중에는 영혼을 재련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적지 않아 모두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3일 이내에 저희 연금술사협회에서 반드시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주화용은 다시 말했다. 아, 혹시 현소엽께서 어떤 종류의 단약을 연성하시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 연금술사협회에는 연금술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 연금술사협회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이뭉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 미친 연금술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하기 쉬워졌던가. 그는 자신이 거액을 들여 단약 하나를 구하려고 했을 때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게 기다려야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런데 오늘은 처방전만 내밀었을 뿐인데 주화용은 즉시 안배를 시작했고 심지어는 연금술사를 주도적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연금술사협회의 영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영혼 재련 재료들까지도 준비를 돕겠다고 나서니 이뭉은 거의 눈이 멀 뻔했다. 여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주 관리사, 당신네 연금술사협회는 뭘 원하는 겁니까? 저와 당신들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하, 현소엽께서 저희의 귀한 손님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 연금술사협회는 만분 영광입니다. 저희는 기빈실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료는 즉시 도착할 것입니다. 이뭉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세 사람이 기빈실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문 밖에서 경악스러운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하하, 대사님이 오셨다. 어디 계신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내 수염과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한 노인이 흥분하여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그의 반짝이는 눈은 방 안을 훑어보더니 재빨리 여편의 두 손을 굳게 잡았다. 하하, 이분이 바로 여편 대사님이시죠? 소인은 남월성 연금술사 협회 회장 화라현입니다. 오래전부터 흠모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뵙게 되는군요. 과연 젊은 영웅이시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셨습니다. 이뭉. 오늘 연금술사 협회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 연금술사 협회 회장. 여편은 고개를 들어 상대를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쁘지 않군. 혈력이 농후하고 혈식은 빈틈없이 촘촘하며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다. 삼품 후기 연금술사라니 이 남월성 연금술사협회에도 제법 인물들이 있군. 이 모습은 영락없이 한 스승이 제자를 칭찬하는 듯한 태도였다. 과연 대사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꿰뚫으셨군요. 화라연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지난번에 대사님께서 환성약재에 대해 지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삼품 중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고 한 걸음 나아가 삼품 후기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마치며 화라연의 얼굴에는 흡족함이 가득했다. 여편은 비웃듯이 말했다. 설마 기초지식이 형편없어 아마추어의 약성이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했던 도움을 청했던 그 사람이 당신이었던가? 화라연은 하하 웃으며 말했다. 여편 대사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소인입니다. 바로 소인입니다. 옆에 서 있던 주화용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창피하다. 정말 너무나 창피하다. 방금 전 그가 여편에게 그토록 열정적으로 대했던 이유는 여편이 도움 요청 구역에서 그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회장 화라연이 여편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회장 화라연이 여편을 만난 후 이렇게 유치한 모습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화라연 회장의 오랜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 연금술학 방면에서 자신보다 특별한 장기를 가진 연금술사를 만나기만 하면 모이는 늘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맞다. 여편 대사님, 지난번 당신의 지도를 받고 나서
저는 대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초의 특성이라는 책을 신중하게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설마 이토록 기본적인 책 속에 그토록 많은 현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연단을 연성하는 과정에서 천저초와 홍매초 모두 마지막에 첨가될 수 있는 약재인데 이 서책에서는 두 종류의 영약 속성 분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치입니까? 화라연은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여편에게 연달아 질문을 퍼부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어색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친분을 쌓아온 두 노인이 더 이상 친해질 수 없을 정도로 허물없이 대하는 듯했다. 그것은 내가 회연단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히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천저초와 홍매화의 특성이 실제로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두 종류의 영약이 회연단 제조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이다. 화라연처럼 배우는 것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에 대해 여편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감회가 일었다. 전생에 그 역시 화라연과 똑같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명확히 밝혀내야 직성이 풀렸고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결국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화라연의 여러 유혹에 대해 여편은 조금도 숨김없이 모두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순식간에 기빈실 안에서는 이문과 주화용 두 사람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오직 여편과 화라연만이 오랜만에 만난 두 노인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온갖 것을 논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여편 앞에서 화라연은 여편이 겨우 10여 세의 소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고 여편을 평범한 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약재를 연구할 자격이 있는 약재대사로 심지어는 여러 방면에서 자신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으로 여겼다. 옆에 서서 듣고 있던 주화용은 그의 연금술학 지식으로는 두 사람의 대화 속도를 전혀 따라잡을 수 없었다. 집중하여 경청하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회장 화라연을 보며 주화용은 속으로 말을 잃었다. 이분이 정말 회장 화라연이란 말인가? 어째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인가? 반대편에 서 있던 이뭉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대화 속에서 여편이 완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화라연은 경청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화라연이 누구인가? 남월성 연금술사 협회 회장이자 왕국의 궁정 연금술사, 영혼술사탑의 장훈 회장에게 뒤지지 않는 지위를 가진 인물이며 남월성의 3명의 최고 무사 중 한 명으로 발을 한번 구르면 남월성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였다. 그가 늙고 방정맞아 보이고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도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편 앞에서는 그의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았고 가끔 여편이 어리석은 녀석, 바보라고 욕설을 퍼부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환희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화용과 이뭉은 마음속으로 경악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화라연은 수십 년 전 남월성의 수많은 연금술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뛰어난 축에 속하지 않았다.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평범한 수준으로 평가될 뿐이었다. 그가 연금술사 선풍 후기의 경지에 도달하여 남월성 연금술사 협회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르는 것은 주저없이 묻고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성격과 매우 큰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그가 틀림없이 비범한 연금술사가 될 것이라는 미래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으며 연금술학에서의 그의 발자취는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여편이 필요로 하는 약재들도 연금술사협회에서 이미 도착했다. 화 회장님, 저는 이뭉을 먼저 치료해야겠습니다.
여편은 적절한 시기에 화라연과의 대화를 중단시켰다. 화라연의 얼굴에는 즉시 놀라움이 역력했다. 임 부통령이 겪은 일은 저도 들었습니다. 설마 여편 대사님께서 그의 부상을 치료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뭉은 어쨌든 남월성에서 제법 유명한 인사였고 그가 겪은 일은 남월성의 강자들에게 일찍이 알려진 사실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혼이 손상되었다는 것이었다. 화라연도 자신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여편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당연히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저 작은 상처일 뿐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화라연 일행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크게 떴다. 영혼이 손상된 것을 작은 상처라고 부른다면 도대체 어떤 상처라야 큰 상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순식간에 그들은 모두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여편이 이뭉의 영혼을 어떻게 치료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여편은 재빨리 가져온 재료들을 꺼내 펼쳤다. 그 속도는 번개처럼 빨라 화라연 일행은 눈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순서와 수법을 기억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머리는 이미 혼란에 빠졌고 여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직 화라연만이 겨우 약간의 정수를 알아볼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순서는 노인도 한 조각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안개 속에 빠진 듯했다. 일련의 반응과 작업을 마친 여편은 마침내 연재를 멈추었고 거대한 검은색 약고 형태의 물질이 사람들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검은색 물질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었고 마치 검은 진흙 덩어리 같았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점은 그 볼품없는 물질에서 심장을 울리는 듯한 상쾌하고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주화용의 몸 안에 있던 무온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며 밖으로 튀어나오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이품 연고였다. 성공했다. 휴. 여편은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오맥경의 경지에 있는 그로서는 이렇게 난이도 높은 연고를 연재하는 것이 진정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만약 전생에 특별한 연재 수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등급 차이만으로도 여편은 아슬아슬하게 실패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화라연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눈을 크게 뜨고 경악했다. 세상에, 응맥기 무자가 이품 연고를 연재하다니. 세상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인가? 이것이 정말 응맥기 무자가 만들어낸 것이 맞단 말인가? 몇몇 사람들은 힘껏 얼굴을 비비며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환각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인지 명확히 확인하려 했었다. 자, 이뭉, 그대의 무온을 방출하고 동시에 옷을 벗어라. 여편은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령했다. 이뭉은 격정적으로 갑옷을 벗어던지고 이어서 윗옷을 벗었다. 그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우웅, 그의 가슴에 있는 심혈에서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솟아올랐고 약 30cm 크기의 거대한 검은색 전도 무온이 그의 머리 위에 순식간에 나타났다. 전도 바깥의 빛은 번쩍이며 사람을 두렵게 하는 기세를 뿜어냈지만 그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 보였다. 도심 위에는 복잡한 균열들이 가득했고 이 균열들은 도심 전체에 걸쳐 이어져 마치 언제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여편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온의 손상은 3가지 단계로 나뉜다. 상처, 해체, 그리고 완전 파괴다. 그대의 무온은 이미 2번째 단계인 해체에 접어들었다. 일단 3번째 단계인 완전 파괴에 이르면 무온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뭉은 불안하게 물었다. 현소저, 그럼 아직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여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안심해라. 이건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그대의 무온은 파괴되고 싶어도 파괴될 수 없을 것이다. 무온 방출을 멈추지 말고 잘 기억해라.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현소저, 저는 단 1분밖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뭉은 이를 악물고 이마에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힌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온이 손상된 이후 그가 무온을 촉발할 때마다 심혈에서 참기 힘든 고통이 전해져 왔다. 마치 심장이 언제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고 최대한 1분밖에 유지할 수 없었다. 여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1분이면 충분하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오른손은 갑자기 연고의 일부를 재빠르게 떠냈고 손가락을 튕기자 검은색 연고 덩어리가 마치 약고처럼 순식간에 이뭉의 가슴 심혈 위에 달라붙었다. 그 후 여편의 두 손은 갑자기 희미한 환영으로 변하며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약고가 붙은 부위를 끊임없이 짚어 눌렀다. 장타음은 마치 폭우가 쏟아지듯 연이어 울려 퍼졌다. 여편은 두 손으로 인결을 맺었고 매번 내리칠 때마다 똑같은 동작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운치를 담고 있는 듯했으며 빠르게 형태를 변화시켰다. 그의 손이 움직임에 따라 이뭉의 심혈에 붙어있던 검은색 연고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약을 몸속으로 밀어넣어 약효를 분해한다고 화라영과 주화용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수법이지? 약재가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융합되다니. 여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두 손으로 끊임없이 인결을 변화시키며 차례로 내리쳤고 그 모습은 사람들의 눈을 현란하게 만들었다. 화라연과 주화용 두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한순간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들은 여편의 수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매번 내리칠 때마다 특별한 신운이 뿜어져 나왔고 마치 어떤 위대한 도의 이치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것은 모호하고 흐릿하여 마치 안개 속에서 꽃을 보는 것 같았고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뜯고 싶을 지경이었다. 거의 30초 후 이뭉의 가슴에 붙어있던 검은색 연고는 완전히 사라졌고 약효는 그의 심혈 속으로 완전히 융합되어 단 한 점의 손실도 없었다. 끝났다. 여편은 갑자기 손바닥을 거두고 서서 탁한 숨을 한번 내뱉었다. 이뭉은 그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의 가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이전에 희미했던 무오는 이제 훨씬 더 또렷해졌다. 도심 위에 있던 수많은 균열들도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으며 점차 아물어가는 기세를 보였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현소저, 제 무온이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심혈의 고통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 무온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여편은 웃으며 말했다. 이뭉, 일단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대의 무온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무온의 해체 속도를 늦추고 그대의 심혈을 조금 안정시킨 것뿐이다. 완전히 치료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전에 여편이 이뭉을 영입하려 할 때는 그저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어차피 요 며칠 동안 그는 학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졌고 여편은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주가든 왕가든 푸른 달 도시에서 매우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다. 만약 그들이 비열한 수단을 쓴다면 그의 실력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호위병이 한 명 있으면 훨씬 편리할 것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목인과의 싸움에서 이뭉이 보여준 태도와 수단은 그를 꽤 만족시켰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여편은 그를 좀 더 육성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의 약효를 풀어주는 것을 도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채찍과 당근이라고 불리는 방식이었다. 한쪽에 서 있던 화라영과 주화용 두 사람도 눈을 크게 뜨고 머릿속이 순간 정지했다. 방금 필사적으로 외우려 했던 수많은 수법들은 모두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그들은 경악하며 일어서서 중얼거렸다. 여편 대사님, 설마 이 영약이 정말 무온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방금 여편이 보여준 것은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었다. 예로부터 무온은 오직 연혼사만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었고
영약으로 무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여편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두 분, 단약이 무혼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혼의 생명원은 신체의 3대 밀장, 의존합니다. 이 밀장은 무혼의 안정성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만든 고약은 이뭉의 손상된 심혈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무혼 또한 당연히 안정될 것이며 이는 다른 관점에서 무혼을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이 있다니 과연 꿈속의 사람을 깨우는 한마디로군요. 여편의 말은 화라영과 주화용의 마음속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한없이 격정적으로 흥분하여 주체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연약사가 무혼을 치료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여편은 그들에게 진정한 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뭉은 자신의 무혼이 진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자 뜨거운 눈물을 글썽였다. 무혼이 부서진 일은 그를 이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듯 느끼게 했지만 이제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자 존엄이나 지위 따위는 모두 뒤로 던져버렸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편에 대한 숭배와 경외심이 솟아났다. 자신을 예전처럼 회복시켜줄 수만 있다면 여편이 무엇을 시키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따를 것이었다. 화라연의 열렬한 초청으로 이뭉의 무혼 치료를 마친 여편은 연약사협회에 머물렀다. 현재 학기 말 고사까지는 반개월이 남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휴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마지막 시험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 이번 학기는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여편을 붙잡아 두기 위해 화라연 회장은 심지어 자신의 수련실까지 내주었다. 연약사협회에는 성현학원처럼 수련 중심부가 없었지만 화라연 회장은 개인 수련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현기, 농도는 성현학원 수련 중심부의 고급 수련실에 뒤지지 않았다. 며칠 후 여편은 수련을 하면서 동시에 이뭉의 무혼 해체 과정을 연장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가끔씩 화라연과 연약학 분야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여편의 지도를 거치면서 주화용과 화라연은 연약학 방면에서 시야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는 그들의 현재 수준에서 앞길이 항상 암흑 같았고 마치 밤길을 걷는 맹인 같았지만 이제는 넓고 평탄한 길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그들은 한없이 기뻐하는 동시에 여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셋째 날이 되자 연약사협회에서 이뭉을 위해 준비했던 재료들이 마침내 모두 갖추어졌다. 여편의 부름을 듣고 이뭉은 격앙된 표정으로 연재실을 향했고 화라연과 주화용 두 사람도 황급히 뒤따랐다. 현소저, 지난 사흘간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무혼을 방출할 때 심혈의 통증도 사라졌고 오히려 상쾌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뭉은 흥분한 목정으로 말했다. 여편에게 치료를 받은 후 그는 자신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심지어 이전 전성기 시절보다 더 나은 것 같았다. 뭐가 그리 흥분되냐. 나는 단지 그대의 심혈 강도를 조금 높여 삼성 무혼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 것뿐이다. 무혼은 아직 조금도 치료되지 않았다. 뭐라고요? 삼성 무혼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세 사람은 일제히 경악하며 외쳤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다. 심혈은 병과 같고 무혼은 그 병 안에 든 물과 같으니 병이 강할수록 담을 수 있는 물의 압력도 높아진다. 이전에 이뭉의 무혼이 손상된 이유도 그의 심혈이 혀놓은 호요수의 충격에 의한 혼파를 견디지 못해 무혼이 해체되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지금의 심혈 강도로 버텼더라면 아마 진작에 상대방의 혀논을 흡수하여 무혼을 이성으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이게 뭐가 그리 놀랄 일이냐. 여편은 그들을 쏘아보았다. 빨리 무혼을 방출해라. 나는 바쁘다. 빨리 치료를 끝내고 사라져라. 나는 너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다.
이뭉은 침을 꿀꺽 삼키고서야 마침내 무온을 방출했다. 사흘 전과 비교했을 때 이뭉의 무온은 훨씬 더 또렷해졌고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또한 비정상적으로 공포스러웠다. 도신에 여전히 복잡한 균열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강력한 위압감을 뿜어내는 무온이 점차 해체되어가는 무온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좋다. 이뭉. 그대의 무온을 연제진 안으로 옮겨라. 여편은 손을 뻗어 화라연의 연제실 안에 있는 진법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화라연은 이미 자신의 전용 연제실을 여편에게 내주었다. 여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뭉은 여전히 희미한 무온을 의념으로 연제진 위로 옮겼다. 좋다. 움직이지 마라. 무온을 이대로 유지하면 된다. 여편은 화라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화 회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연제진을 열어주십시오. 게다가 3급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연제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화력의 등급 분류였다. 소위 3급 상태는 상품 단약을 연제하는 상태를 의미했고 여편의 현재 수위로는 아직 이를 촉발할 수 없었다. 진법을 열라고. 화라연은 눈을 크게 떴다. 여편, 정말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단약을 연제하는 진법이다. 진법이 작동되면 이뭉의 무온 또한 약재로 간주되어 완전히 연화되어 버릴 것이다. 이뭉의 다리가 살짝 떨렸고 등줄기에 갑자기 한기가 서렸다. 열라고 했으면 열어라. 나는 바로 그의 무온을 연제하려는 것이다. 진법을 통해 그의 무온을 응면할 것이다.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단약 연제진을 사용하여 무온을 응면한다고.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닌가. 화라연의 신경이 아무리 두껍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침착할 수 없었다. 그는 연약사가 이런 식으로 무온을 약재처럼 연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때 화라연은 심지어 여편이 이뭉의 무온을 정말 치료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여편의 연약학 지식에 대해서는 깊이 신뢰했지만 이 연학술 방면에서는 극도로 회의적이었다. 만약 그때 이뭉의 무온이 파괴된다면 자신에게 와서 목숨 걸고 싸우려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여편의 재촉 아래 화라연은 마침내 진법을 열었고 게다가 3급 상태를 유지했다. 휘익. 여편의 손에서 현염의 기운이 솟아올랐고 마치 한 송이 연꽃처럼 이뭉의 무온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그 후 뜨거운 기운이 무온을 따라 이뭉의 뇌에 속으로 전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뭉의 무온은 갑자기 격동하여 떨리기 시작했고 마치 이런 고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리눅은 비록 여편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다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세 사람이 갖가지 망상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워할 때 여편이 마침내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는 진법 옆을 빠르게 오가며 움직이는 내내 끊임없이 한 무더기의 법결을 맺어 진법에 쉴 새 없이 쏘아보냈다. 동시에 그의 손에 들린 각종 재료들 또한 그 법결을 따라 진법 안으로 던져졌다. 진법 주변에 배열되어 있던 100여 개의 현석들은 갑자기 미친 듯이 현기를 뿜어내며 진법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고 진법 아래에 새겨진 고대 영문들은 네온사인처럼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진운에서 피어나는 불꽃들은 여편이 투입한 모든 재료들을 손쉽게 추출하여 진법 내부에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전기로 변화시켰다. 여편 대사님, 리눅의 무온이 곧 부서질 것 같습니다. 이때 화라연이 갑자기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가 본 것은 진법 위 허공에 떠있는 리눅의 무온에 난 균열들이 완전히 퍼져나가 마치 언제든 산산조각 날 것처럼 무온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이 상황에 화라연은 참지 못하고 약간의 현기를 거두어들였다. 만약 무온이 정말로 부서진다면 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누가 너더러 형기를 줄이라고 했느냐. 당장 3급 수준으로 회복시켜라. 여편은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입을 열어 꾸짖었다. 화라연은 몸을 움찔했고 방금 줄였던 형기는 빠르게 다시 끌어올려졌다. 콰직. 그가 형기를 끌어올리는 순간 이미 금이 가득했던 리능의 도무오는 결국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끝장났다. 끝장났어. 정말로 끝장났어. 리능의 무오는 완전히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역시 여편을 믿지 말았어야 했다. 화라연은 깜짝 놀라며 연신 쓴웃음을 지었고 마음은 깊이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여편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한 탓에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리능의 무운이 부서지는데 일조한 공범 중 한 명이라는 기분마저 들었다. 리능은 아예 혼이 빠진 듯 더욱 심하게 겁에 질려 파르르 떨며 이를 악물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마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죽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한심한 바보들아, 대체 뭘 하고 있는 게냐. 리능, 무운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화 회장, 형기 방출을 중단하지 마라. 너희는 좀 집중 좀 해라. 정말이지 돼지 같은 팀원들이로구나. 여편은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소리쳐 꾸짖었다. 이 말은 리능의 귀에 더욱 거슬렸다. 젠장, 무운이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아직도 멈추지 말라고 헛소리를 하다니. 그는 심지어 입을 열어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갑자기 멍하니 굳어버렸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도 무운이 완전히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운의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도 무운이 여전히 저 진법 위에 존재하는데 단지 자신만 그것을 볼 수 없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내 무운이 아직 정말로 사라지지 않은 것인가? 그의 마음속은 갑자기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 하늘이시여, 주인이시여, 누구든 상관없으니 제발 제 무운이 아직 존재하도록 보호하소서. 그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여편이 갑자기 손을 휘둘렀다. 수많은 재료들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정기는 허공의 한 허무한 덩어리를 갑자기 감싸 안았고 이어서 여편의 손에 검은색 혼정 하나가 나타났다. 그의 오른손은 강하게 한 점을 찍었다. 쾅! 단단하기 그지없던 혼정은 갑자기 산산조각 났고 검은색 가루는 농밀한 홀력 파동에 의해 변화하여 진법의 인도를 받으며 정기에 감싸여 있던 모온지력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들어갔다. 검은색 가루와 재료의 정기, 그리고 본래 도 무온이었던 모온지력이 빠르게 서로 융합하여 물방울 형태의 검은 혼체를 형성했다. 이 검은 혼체는 진법의 재련 속에서 끊임없이 형태를 변화냈고 내부의 불순물들도 빠르게 사라지며 점점 더 순수해지고 점점 더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원래 어둡던 화라연의 안색은 순식간에 멍하니 변했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농밀한 홀력 파동이라니 이 물건은 설마 무온 본원이란 말인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리능의 무온은 방금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것이 아니었나? 어떻게 다시 융합될 수 있단 말이지? 주화용 또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깜짝 놀라며 경악해서 말했다. 무온이 한번 산산조각 나면 홀력으로 변해 완전히 소멸될 텐데 어째서 리능의 무온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고 게다가 부서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것 같단 말인가? 이 멍청한 놈들아, 당장 입 닥치고 제대로 지켜봐라.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여편의 목소리가 재련실 안에 울려 퍼졌다.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것은 부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이지. 리능의 도무오는 겨우 일성풍계에 불과했고 구조는 엉성하며 홀력은 불균일하여 그야말로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나는 이 기회를 틈타 먼저 그의 무온을 부순 다음 정기로 무온 본원을 보호하여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진원 혼정을 더하여 그의 무온을 부수고
다시 세호 원래의 토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것이다. 너희는 바보처럼 서서 놀라거나 궁금해하지 마라. 세상에 설마 그런 것이었단 말인가. 부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니, 무온이 정말로 부서졌는데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신묘한 기술이로군. 이런 일도 가능하단 말이야.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실망감과 상실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들은 모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가득 찬 얼굴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비록 여편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편의 말을 들은 후 두 사람은 즉시 격렬하게 흥분하여 온몸이 심하게 떨렸고 두 눈은 전방을 응시하며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연단사, 련단사, 연혼사, 련혼사, 내 재련 역사상 기적이라 불릴 만한 일이라는 감각이 들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태양빛 한 줄기가 솟아올라 연단하게 길로 자신들을 이끄는 듯한 시야가 넓어지는 경이로운 느낌이 그들의 가슴에 피어올랐다. 아마도 너희는 무온도 단약처럼 재련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해한다면 사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무온의 핵심은 홀력이고 단약의 핵심은 현기와 양력이다. 이 두 종류는 겉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모두 같다. 모두 에너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약재를 재련할 수 있다면 무온 또한 재련할 수 있다. 단지 재련하는 수법이 다를 뿐이다. 잘 보아라. 이제 나는 그의 무온을 다시 응축해낼 것이다. 소사라. 설명하는 도중 여편이 갑자기 크게 한번 외치자 그의 눈에서는 예리한 빛이 번뜩였다. 강력한 홀력 덩어리가 그의 눈에서 갑자기 뿜어져 나왔다. 쾅! 마치 자극이라도 받은 듯 전기에 감싸여 있던 검은 무온 본원이 천천히 솟아올랐고 여편의 홀력 아래에서 단련되어 이전과 똑같은 형태의 도무온이 점차 형성되었다. 이어서 진법의 재련 아래에서 천천히 연마되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점점 더 찬란하게 빛났다. 신이시여, 모두의 경악에 찬 시선 아래 산산조각 났던 리능의 무온이 경이로운 속도로 다시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거두어라. 나지막이 외치자 하늘을 뒤덮었던 전기는 사라지고 리능의 머리 위에는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도무온 하나가 나타났다. 마치 칼 중의 왕과 같았다. 내 무온이 회복되었어. 하아, 내 무온이 정말로 회복되었어. 정말 좋다. 정말 좋아. 리능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무온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흥분하며 박장대소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온몸은 격렬하게 떨렸으며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그 눈빛과 표정은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듯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리능은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갖가지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광기 어린 기쁨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배어라. 흥분 속에서 그는 크게 한번 외쳤고 두 손을 모아 치켜들었다. 머리 위의 도무온은 빠르게 떨리며 무온을 자극했고 그의 두 손은 빠르게 아래로 내려쳐졌다. 눈부신 도기가 그의 양손에서 뿜어져 나와 재련실 한쪽 구석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큰일 났다. 이 자식 미쳤군. 화라연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에 찬 외침을 토해냈고 그의 몸은 순식간에 도기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나 한 손바닥으로 맞섰다. 쾅! 강력한 장력과 도기가 충돌했고 양측의 교수는 폭풍을 일으키며 재련실 안의 수많은 탁자와 의자, 병들을 순식간에 산산조각냈다. 이 빌어먹을 리능 녀석아, 감히 내 재련실을 부수려 하다니. 화라연은 분노로 인해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이었다. 그는 펄쩍 뛰어올라 리능을 향해 한 손바닥을 내리쳤다. 쿵, 리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화라연은 다시 손을 들어 마치 리능을 한 방에 박살 내버릴 듯한 기세였다. 잘 왔다. 리능은 나지막이 외쳤고
그의 눈은 빛을 발했다. 그의 기세는 호방하고 패도적이며 위풍당당하여 놀랍게도 화라연의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화라연의 손바닥이 막 내려치려던 순간 그는 갑자기 허공에서 멈칫하며 놀랍다는 듯 말했다. 아니, 방금 어떻게 내 일격을 막아낼 수 있었지? 화라연은 삼중무사, 무사, 로, 람월성, 매 최정상 강자 중 한 명이었다. 리눅보다 2개의 소경계나 더 높았고 비록 방금 전에 일격이 전력을 다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중무사, 무사인 리눅이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리눅 자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신중하게 한참을 살펴본 후 문제가 무온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 도 무온이 1성에서 2성으로 돌파한 것인가? 화라연 또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놀라 소리쳤다. 그가 본 것은 리눅의 머리 위에서 도 무온이 뿜어내는 혼력 기운이 극도로 농밀하고 패도적이며 위험이 넘쳐 마치 천군만마를 휩쓰는 듯한 모습이었다. 2개의 희미한 광륜이 양옆을 맴돌며 위아래로 교차하고 2개의 구슬을 감싸고 있었다. 이것은 놀랍게도 도 무온이 이성 경지에 도달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광경이었다. 이성 도 무온이라니 리눅의 표정은 순식간에 멍해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꿈꿔왔던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다니? 일순간 리눅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성난 욕설이 들려왔다. 젠장, 누가 너희 둘더러 여기서 싸우라고 했느냐? 재련실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잖아. 여편은 성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진작에 내가 이렇게 성급한 놈인 줄 알았으면 무온을 치료해주지도 않았을 거야. 재수없게. 쿵. 여편이 욕설을 퍼붓자마자 리눅은 그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주인님께 경배하옵니다. 리눅이 올리는 큰 절을 받아주소서. 소인을 도와 무온을 승급시켜주신 주인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리눅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담겨 있었고 그는 머리를 깊이 숙여 절했다. 여편은 코를 문지르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어서 일어나라. 겨우 너를 1성에서 2성으로 올려준 것뿐인데 7, 8성으로 올려준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감격하느냐. 리눅은 개의치 않고 눈물이 그렁그렁할 정도로 감격에 겨워 절을 마친 후에도 몇 번 더 크게 머리를 조아렸다. 주인님의 재생의 은혜, 리눅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리눅은 주인님을 따르며 소와 말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순간 리눅은 여편에게 진심으로 복종했고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 자신의 무온을 완전히 치료해주고 자신을 나락의 끝에서 끌어올려준 여편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터웠다. 게다가 여편이 자신의 무온을 1성에서 2성으로 승급시켜 주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1성에서 2성으로의 승급이 듣기에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의 어려움을 리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예전에 그는 자신의 무온을 승급시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흑풍령에 들어갔다가 무온이 손상되어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을 겪지 않았던가. 하지만 오늘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만약 여편이 없었더라면 그는 지금쯤 아마도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됐다. 일어나라. 너는 어쨌든 성이군 부통령인데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채통이 뭐가 되겠느냐. 앞으로 나를 따르기만 하면 좋은 일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여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지금 너의 무온은 막 2성으로 돌파했으니 무온이 돌파하면 저절로 현기 운행을 이끌어낼 것이다. 시간을 내어 수련하고 경계를 공고히 하면 내가 이중무사로 돌파하는 데에도 매우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리눅은 감격하며 일어섰다. 현소, 저는 먼저 수련하러 돌아가겠습니다. 리눅은 예의를 갖추고 물러나 돌아갔다. 화라연의 재련실을 나선 리눅은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흥분했다. 현소는 정말이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드는군. 내 무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돌파할 수 있었다니 정말 예상 밖이다.
현소, 앞으로 리눅은 반드시 당신을 충성스럽게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리눅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가 기꺼이 여편의 부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단지 여편이 자신을 구해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여편을 따를 때의 전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산산조각난 모험마저 치료할 수 있고 심지어 직접 돌파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실력은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이몽은 그 인물에 대해 일말의 지식도 하다못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정도면 혼사탑의 장훈 회장도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처럼 대단하다는 자조차 자신의 무언을 온전히 치유해내지 못했으니 현소사부와 비교하면 그 실력의 격차는 그야말로만 리에 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처럼 뛰어난 주인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여러 대에 걸쳐 조상들이 쌓아온 엄청난 복록과 덕분이리라. 만약 이처럼 절호의 천금 같은 기회를 제때 알아보고 꽉 붙잡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이 보잘것없는 평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의 높은 자리까지 승승장구할 수는 없었을 터였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이뭉은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오늘 그의 무호는 마침내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돌파를 이뤄냈기에 지금 이 순간 온몸 가득히 솟구쳐 오르는 충만한 힘을 주체할 수 없어 당장이라도 은밀한 곳으로 향해 맹렬히 수련에 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성실 아내 여편은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고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예리한 여편의 시선은 당연히 이뭉의 눈빛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마음 깊이 굴복하고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간 공들여온 모든 시간과 노력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내심 흡족함을 느꼈다. 물론 만약 이뭉이 설령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하얀 눈의 일이 같은 존재로 변모한다면 여편은 그를 완벽히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시에 언제든 다시금 그를 이전보다 더욱 철저한 폐인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